준비자금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자금. 이게 뭐냐면 나는 2,500만원, 나는 3,000만원만 가지고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딱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얻어냈을 겁니다. 뭐 그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막 아부 떨고 그래서 겨우겨우 투자자금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수를 그러면 많이 했는데도 왜 자꾸 실패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이제부터 알려드리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정답은 뭐예요? 매매 방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방법. 정답은 매매 방법. 자,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리스크를 일단 줄여야 돼요. 그죠? 리스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이 되니까 손실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변수에 대한 대응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리스크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변수에 대한 대응 여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근데 변수에 대한 대응 여력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문제는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이 없다는 거지. 예. 현금이 없으니까 사실 주가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보통 주식이라는 것은요, 상승하고 하락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상승과 하락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상승할 때는 괜찮아요.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물렸어. 손실이 많이 났어. 이 상태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뭐 우리 예전에 물타기 강의 같은 거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가를 낮춘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게 그냥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매수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종목은 많이 하락했지만 그것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또 지나가서 나한테는 큰 수익이 오지도 않았는데 다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이라는 것은 매매 방법에 있고 문제는 현금이고, 많이 사고 적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종목수가 많고 적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가 문제냐면 현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 없는 것은 뭐 근데 일반적이에요. 그거 뭐 정상입니다. 그럼 현금 없는 놈들은 주식 투자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여유 현금을 보유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내가 현금을 보유하세요라고 하면은 문제시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현금 좋은 주식이 이게 눈앞에 널리는데 지금 돈을 왜 들고 있냐? 응? 상승할 주식인데 당연히 사야지.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사야지 지금.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는 건 맞아요. 좋은 주식을 많이 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고민해야 될 것은 한 번에 사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야 좋은 주식이야, 장기적으로는 계속 잘 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밀어넣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아래쪽 하방으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나는 그냥 바로 깨지게 됩니다. 나는 바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패턴이 다시 회복돼서 추가 상승으로 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매매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당장 올라갈 것 같은 주식이더라도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사는 얘기예요. 오늘 조금 사보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샀다가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샀다가, 이거 분할 매수 아닙니다. 예. 뭐 1시간 후에 또 사고 이거 분할 매수 아니에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것도 분할 매수 아니에요. 오늘 샀으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2주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제 상황을 보고 변동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방이든 상방이든 간에 변동성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흡수를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많이 사기는 하는데 한꺼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한다면 항상 그 종목에 대한 뭐가 있어요? 여유 예비 자금이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내가 100만원을 사기로 했어요. 10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어. 근데 처음부터 100만원어치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번 그 매수할 때는 30만원어치만 사는 거예요. 그럼 70만원의 예비금이 남아있죠. 여유 현금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30만원 한 번 더 사요. 그래도 아직
40만 원의 여유 현금이 남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3차례에서 4차례에 걸친 그런 여유 현금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렸어요.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일단 추가 매수를 멈추고 그 다음에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 그럴 때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지난 강의 중에서 물타기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잘 참고해 보시면 아마 그 매매 포인트에 대한 답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매수로 대응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준비자금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자금. 이거 뭐냐면 나는 2,500만원, 나는 3,000만원만 가지고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딱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얻어냈을 겁니다. 뭐 그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냥 막 아부 떨고 그래서 겨우겨우 투자 자금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 전부 다예요 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 돈 나올 곳이 없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투자금은 이걸로 끝입니다. 네. 이 부분은요, 투자금을 분할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근데 여유 현금을 보유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지금 투자금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 자금만 현재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투자금을 분할하면 이 부분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불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돈이 있으면 막 그냥 어떻게든 써야 돼. 주머니에 돈이 있는 걸 꼴을 못 봐. 그냥 막, 네. 주머니에 돈이 조금만 들어있으면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나와 술 사줄게, 밥 사줄게 그러고요. 예, 예수금 통장에 돈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어떤 주식 그냥 100원짜리라도 하나 사갖고 완전 탈탈 털어놔야 돼. 더 이상 살 수 없는 단계까지 쪼개놔야지 마음이 편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남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금 통장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냥 그 돈을 썩히는 게 좀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동전주라도 좀 사놔요. 뭐 정크 주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나중에 뭐 크게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짜투리 돈, 뭐 몇천 원 남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른 거 사기가 애매할 때, 그런 거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주식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수익 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별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저는 이제 일단 그런 식으로 다 사는데, 이 여유 현금을 지키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금 있는 대로 다 밀어넣어서 사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금을 아예 그냥 살 만큼만 딱 넣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불안하신 분들은 돈을 빼세요. 돈을 빼시고 꼭 매수할 만큼만 집어넣으십시오.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여유 현금을 보유하는 방법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해결 방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방법, 제가 늘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적립식 투자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쩌라는 건데? 적립식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10년을 보고 투자하게 되면 추가 매수는 부담이 없어요. 네. 10년 동안 상승할 주식이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주식을 10년 동안 팔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오르거나 내리거나 나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야, 10년 후에는 저만큼 올라갈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겠죠. 사실은 원래 종목을 처음에 접근할 때 내가 이 종목을 어디까지 상승시킬 수 있겠다, 이 종목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어떤 기대치, 목표 수익률 이런 것들을 이미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이 강의도 이전 강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다라면 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었다가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안 살 거야? 20,000원에 갈 주식인데 10,000원대보다 더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없어요. 근데 눈앞의 것만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지금 당장 하락한 것이 무섭지, 공포스럽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립식으로 하라. 자, 아까 네,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답을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여유자금이 나한테 2,400만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투자 고려 기간이라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 투자하겠다는 그 시간을
10년을 한번 일단 세워보겠습니다. 가정의 하에요. 여유자금이 2,400만원이고요. 10년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일까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20만원씩 주식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죠? 2,400만원이 되려면요. 한 달에 20만원씩 꾸준하게 10년 동안 매수하게 되면 1년이면은 240만원이니까 10년이 지나면 2,400만원의 원금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될 수 있겠는데 여기 지금 2,400만원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달에 20만원씩 매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나머지요. 나머지 2,380만원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통장에 놔두세요. 아니면 예수금 통장으로 또는 아니면 그냥 거기다 놔두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한 달에 20만원씩 하면은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적립식이긴 하지만 이 여유자금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불어나야지 되거든요. 이 투자금은 계속 불어나야지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투자로 통해서 수익이 나는 것들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지 복리식 마법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유자금 2,400만원을 딱 고정 지어놓고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나는 2,400만원에 대한 수혜밖에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투자금을 계속 늘려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면 한꺼번에 500만원, 1000만원씩 데리고 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20만원씩 10년 동안 적립식을 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요. 네. 얘기를 하고 그냥 외부에서 가지고 올 돈을 가져오는 거죠. 외부에서 뭐 20만원을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총 40만원의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 달에 20만원씩 넣는 것도 부담스러운데요 라고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원래 여유자금 2,400만원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되는 부분들을 플러스 20으로 하면 총 40만원씩 하게 되면 이게 투자 고려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됩니다. 그죠? 5년 동안 40만원씩 적금을 넣게 되는데 이 40만원씩 넣게 되는 구간에서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일단 지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5년 동안 나는 뭘 하냐면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계속 모으세요. 예. 계속 모으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결국엔 나중에 그 5년이 지나서 2,400만원 원금을 다 쓰고 난 이후에 내가 한 달에 40만원씩 계속해서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2,400만원을 10년을 나눠서 하게 되면 너무 적다 싶다라면 40만원을 늘려서 하고 싶다. 근데 20만원을 더 데리고 오기가 좀 애매해. 그러면 기간을 5년으로 줄여. 그래서 40만원으로 만들고 20만원을 보충할 만한 어떤 방법을 찾는 거죠. 한 달에 5만원씩 적금 못 넣으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5만원씩 넣게 되면은 1년이면 얼마예요? 네, 60만원. 조금 적긴 하다. 그죠? 그치만 5년이 지나면은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그냥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건 간에 이 적립금이 이 여유자금, 투자자금이 계속해서 늘어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계좌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더 끌어들어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상당히 큰 돈이 되겠죠. 그럼 당장 내가 2,400만원이라는 이 원금 자체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돈을 가지고서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어요. 와이프나 남편에게 맡겨두고 나 지금 이거 필요 없는데 대신에 내가 2,4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20만원씩 이렇게 들어가기로 할 거야. 어때? 그러면은 이게 오케이죠. 당장 큰 돈 안 들어가고 조금씩 한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2,400만원에 대한 그런 사용권은 내가 받아온 거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여유자금은요.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잖아. 매수할게. 그러면 돈이 매달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 좀 주가가 하락했다 하더라도 나는 걱정이 없다. 제가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고 있죠. 매달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고 매달 주식계좌에다가 돈을 일부분 집어넣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걱정이 없을까요?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유자금이라는 거, 즉 딱 금액을 한정적으로 지어놓고 하게 돼버리면 이 부분이 다 막혀버리게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매달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건 열려있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마르지 않는 돈이 유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떤 직업이나
그냥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루트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유 자금을 이런 식으로 좀 해결해 보세요. 그럼 당장 초기에 큰 돈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여유 자금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보면요, 간단한 겁니다. 기간을 장기적으로 두고 소량씩, 그죠? 처음에는 많이 못 사요. 어차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적립식 분할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종목의 숫자는요, 많거나 적거나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이 있는 것이 유리해요. 왜?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죠? 리스크가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바뀐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포트폴리오에는 종목이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 여유자금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종목 숫자는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요, 중요한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네,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그 방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소량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하나의 그런 대안책이 되는 거고, 이 방법이 정석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목 숫자는 많을수록 좋다.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존 보글의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어쨌건 우상향을 한다. 그렇다면 나는 시장 전체를 매수하는 것, 거기에서 뭔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나쁜 주식까지 다 소유할 필요는 없겠죠. 좋은 주식만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살찌우시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해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